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혹시 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 전세금을 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창고에 이런 걱정을 하며 상품이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이런 걱정 중이시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그런 걱정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딱 지금 이제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집주인을 상대로 뭔가 법적 소송 같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사실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일들을 전문가가 대신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신도 아니고요. 아예 내 전세금을 그 전문가가 먼저 돈을 주고 돌려주고 자기가 알아서 나 대신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해서 전세금을 받는다면 그러면 솔직히 저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겠죠. 이런 역할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전세반환보증 상품의 구조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전세반환보증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전세 반환 보증 업무를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증료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통적인 전세대출 보증서 발급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전까지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에 비해서 단점, 그 상품의 단점들은 다 보완하고 보증료율까지 낮은 편이라서 추천을 안 해드릴래 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최근에 출시한 전세 지킴 보증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전세보증 그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보증료가 허그 전세금 보증에 비해서 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감정평가 비용을 이 보증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세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비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의뢰하는 사람에게 그 감정평가료를 내라고 했다면은요, 이번에 이 상품,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은 이 감정평가 비용을 공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임대인, 즉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도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법인이면 취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증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5가지 조건을 언급할 건데요. 이 5가지 조건은 모두 엔드 조건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이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집악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두 번째는 2020년 4월 1일 이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네 번째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네 번째는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 보증 신청 시기입니다.
신규 임차인 기준으로 전세 대출 실행 전에 반환 보증을 신청한 경우는 전세 계약서 잔금 지급일과 등록 이제 전입일 중에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실행 후에 반환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전세 계약 개시일에서 전세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입니다. 이 점이 조금 상품이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전세 반환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1년이 경과하면은 반환 보증 신청이 안 됐어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만 신청을 하면은 반환 보증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조금 더 개선되고 허그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 대상 목적물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의 보증 대상이 목적물입니다. 즉 주택이면 크게 보증 대상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대인 자격은요, 즉 집주인 자격인데요. 개인 및 법인도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법인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요것도 개선이 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다 집주인이, 그러니까 법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보증 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증 한도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주택의 시세 수준에서 이제 경매가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선순위 채권자들, 내가 이제 전세가 들어왔지만은 전세 나보다 더 선순위인 채권들이 먼저 그 경매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게 지급이 되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내 전세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해가지고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보증 한도는 1에서 3 중 가장 적은 금액 중에 하나로 합니다. 1은 동일 인당 보증 한도 5억 원, 그 다음에 지역별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증 목적별 보증 한도가 있는데요.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20%를 해서 거의 1.2배를 곱해서 선순위 채권 금액들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즉 이제 시세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100%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주택 가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감정평가업자가 1년 이내 최근 평가한 감정평가액 등을 씁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입을 했어요. 전입을 할 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게 되면은요, 각구, 을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을구를 딱 째려보면은 내가 전입한 날보다 먼저 근저당 설정이라는 문구가 설정되어 있는 거, 그게 선순위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저당 설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대출을 내주게 되면은 그 집들을 담보로 이제 대출이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 있다, 그 뜻은 집주인이 이 집을 대출을 내서 집을 지었다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끼고 뭐 생활 자금을 썼다거나, 아무튼 이 집에 대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내가 전입한 날 기준보다 더 빨리 근저당 설정액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순위 채권이라고 보시고 그 금액을 빼주셔야지 한도가 대략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지킴 보증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사 부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 이런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은행 부담이니까 그거를 이제 지급한 영수증들을 늘 처리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상가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정말 몇백만 원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봉사에도 부담을 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증요율인데요. 기준 보증요율은 연 0.07%고요. 보증요율 우대 대상은 연 0.05%입니다. 그러면 보증요율 우대 대상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제 우대를 해주고자 하는 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자녀 가구, 두 번째가 신혼부부, 세 번째가 저소득자, 네 번째가 다문화 가구, 다섯 번째가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상자 가구, 한부모 가구, 조선 가구 등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시면 우대 요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0.05% 보증 요율을 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서류는요, 이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금 지급 영수증, 다섯 번째 전세 지배 등기부 등본, 여섯 번째 전입세대 열람 내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증료 우대 증빙 서류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신청 방법인데요. 신청 방법은 이제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가 되고요. 지방은행 중에서는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그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혹은 이미 이용 중인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면서 같이 그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뢰를 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제 나가 있는 상태라면은 전세대출을 받으신 상태라면은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 보증보험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있으신데 그 전세대출 있으신 걸 까먹고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 그러시면 취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취급한 전세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 대출인지 정도는 확인을 꼭 하시고 그 은행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직행 보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